근데 중요한 거는 산성 체질로 변한 몸을 해독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액은 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pH 7.4 정도로 중성에 가까운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특히 이제 pH가 낮아지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산성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산성화의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먹는 여러 음식 중에 산성식품이라고 분류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해서 만드는 뭐 빵이나 면, 아이고. 네, 다 좋아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쌀을 곱게 도정한 백미, 또 우유,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 동물성 기름이 많은 육류 등이 보통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시고 나면 우리 몸에서는 뭐 소화, 흡수, 대사 과정을 거쳐서 이 대사 산물, 즉 산성 물질이 남게 되는데 이 지나치게 산성식품 섭취에 치우친 식습관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몸에서는 이를 완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저는 거의 매일 먹는 주식이 라면이랑 떡볶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빵을 먹더라도 막 소금빵, 에그타르트 이렇게 버터가 많이 들어간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입 먹으면 또 고소해가지고 맛있지, 맛있지. 그럼. 완전 공감이에요. 저는 심지어 뭐 곱창, 대창, 그 기름기 잘잘 삼겹살 비계 쪽 제일 좋아하고. 강호동 문제가 씨랑 많아요.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 나 지금. 후식으로 또 그 달달구리 아이스크림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 네, 종종 걸리고요. 피부도 푸석해지고 감기도 좀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네. 좋아하는 대부분의 식품들이 다 대부분 산성식품입니다.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산성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마치 몸에 산성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아이고. 어머나. 너무 무섭다. 우리 몸의 산성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뭐 피로감과 불안감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위출혈 같은 이제 소화기계 장애들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야. 또 그뿐만 아니라 뭐 피부 거칠어질 수 있고요. 탄력 떨어질 수 있고요. 트러블 자주 올라올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또 살이 잘 찌게 되는 즉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만성 질환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까지 유발될 수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암 발병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 산성식품이 대장암의 위험을 2.3배 정도 증가시켰다고 하고요. 유방암, 폐암, 방광암 등 암 발병 위험을 58% 정도 증가시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신이 확 깨네요, 진짜. 산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단순히 빨리 늙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에 암까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럴 때 레몬즙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레몬즙은 과다한 산성식품 섭취로 산성화된 신체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노화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레몬이 산성화된 몸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왜 흔히 레몬은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성식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도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레몬에는 칼륨이나 칼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소화 과정에서 산 성분은 대사돼 버리고 알칼리성 물질이 남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이 때문에 알칼리성 식품인 레몬을 섭취하면 산성식품을 많이 드시거나 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산성화된 몸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식품으로 병든 몸을 알칼리성 식품인 레몬으로 해독하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도 이제 40대가 되고 중반이 되어 가니까 나이살이라는 게 진짜 더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 비만도 산성화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남자인 나도 공감합니다. 특히 뱃살 나오는데 병원에서 이게 내장 지방이 많으니까 혈관 건강 지키려면 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살 관리에도 이 레몬즙이 도움이 되나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몸에 산성으로 인해서 독소가 쌓이면 호르몬이 고장나면서 염증성 비만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염증성 비만. 우리가 보통 비만하면 그냥 지방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지방에서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
염증 유발 물질들을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성 비만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염증 물질들이 뭐 신진대사와 호르몬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쳐서 뭐 혈당 조절, 체중 감량을 더 어려워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살이 잘 찌고 네. 혈관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몸이 되는 건데요. 이때 알칼리성 식품인 레몬즙이 이 산성화된 몸을 중화해서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건 물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레몬에는 뭐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카르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영양소들이 풍부해서 염증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쥐의 대식세포에 레몬 주스를 주입해 관찰한 결과 염증성 물질의 발현은 감소하고 항염증성 물질의 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 성인 여성에게 레몬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뒤에 그 변화를 확인을 해봤더니 비만도를 평가하는 BMI 지수가 감소했고요. 또 체지방과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만을 유발한 쥐에게 9주 동안 레몬 발효식품을 공급한 결과 지방세포의 지질 축적이 8.3% 억제되었고요. 체중은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레몬 속의 풍부한 비타민C는 피부 노화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잡티, 기미 등을 유발하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또 이뿐만 아니라 레몬은 노화를 지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 노화를 유발한 쥐에게 매일 레몬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수명이 약 3주 증가했고요. 안구주의 병변이나 탈모 등의 노화 진행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증 잡고 나이살 빼고 피부 관리에 노화 개선까지 레몬즙 하나로 산성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기특한 애인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반 물과 레몬즙을 섞은 레몬스에 각각 바나나를 넣고 관찰해 봤는데 잠시 후 바나나의 변화를 좀 살펴보시면 한쪽이 갈색으로 변했어요. 레몬수에 넣은 바나나는 그대로야. 네. 색이 안 변하네. 신기하다. 시간이 흐르니까 일반 물에 넣은 바나나는 갈변돼서 색이 변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반면 레몬수에 넣은 바나나는 갈변되지 않고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바나나 산소와 만나면 산화작용에서 갈변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 레몬즙이 산화를 억제해서 갈변되지 않고 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몸이 산성화되고 빠르게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